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땐 괜찮아. 뭐 괜찮네. 근데 저녁 때 되면서 아파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통증의 그 양상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안녕하세요. 산토의사 원영선입니다. 자, 오늘은 하복부 통증, 즉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죠. 자, 우리가 아랫배가 아픈 게 원인이 많죠. 우리가 왜 배탈 설사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배탈 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변비를 하고 있거나 설사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 가서 이게 골반에 염증이 있는지 체크했더니 염증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대학병원까지 가서 CT나 MRI 찍었는데 다 깨끗해. 혹도 없어요. 사실 어제도 이 환자가 막 너무 배가 아프다고 빨리 진료를 마치고 봐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근육통인 거예요. 배에 근육통이 있다? 처음 들어보시죠? 있습니다. 얼마나 빈도수가 높으냐? 전체 하복부 통증 환자의, 복통 환자의 30%. 그러니까 결국은 3명 중 1명은 근육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배의 근육이 아프면은 뱃속이 아픈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뭔가 뱃속에 장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한편으로는 안심은 돼. 아, 내가 무슨 뭐 혹이 있거나 뭐 염증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럼 왜 아픈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꾀병이라고 그래요. 꾀병. 야, 너 괜히 쉬고 싶으니까 그냥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논문이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게 2002년도예요. 우리가 진단명이 뭐냐면은 복부 감각신경 포착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처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영문 약자로 아크네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생기냐면은 복부에 보면 복직근 있죠. 우리 왕자도 새겨주게 하는 근육 있잖아요. 이 복직근이 단단히 굳으면서 옆에 감각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각신경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감각이 나타나요. 막 심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게 설사배 같이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짓누르는 느낌도 오고 뭐 칼로 찌르는 느낌도 오고 별의별 통증이 다 옵니다. 그게 저절로 뭉쳤을까요? 아닙니다. 복부의 근육이 뭉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오는 신경은 흉추 10번, 11번, 12번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근육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등 쪽에 흉추 10번, 11번, 12번 쪽을 손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압통이 상당히 심해요. 결국은 그쪽에 척추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이 집안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집의 기둥이 흔들리죠. 그럼 집에 무너지겠죠. 마찬가지로 골반이 틀어지면은 위로는 허리가 틀어지게 되고 밑으로는 사타구니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유지해주는 근육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대요근, 장골근, 이상근, 중등근, 요 4가지 근육이 골반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에는 사무실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니터 2개 놓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는 분들 많은 것 같고, 다리 꼬고 앉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또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는 이게 모니터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목도 이제 문제가 오지만 이 골반도 틀어져요. 이 골반이 집안인데 골반이 틀어지니까 결국은 허리가 틀어져서 복부가 아프게 된다. 여기를 아무리 뭐 마사지를 하고 해도 근육 안 풀어져요. 그때만 잠깐 좋아져.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세히 물어보면은 허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오신 분은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엉덩이 근육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눌러봤더니 진짜 거기 아파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근육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골반부터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부에 포착된 신경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줘요. 진통제만 줘요. 미국의 켄싱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주에 있는 도시인데 마을이 좀비 마을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좀비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좀비가 된다는 것이 결국은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완전히 경찰 병력이 없어요. 그냥 대놓고 마약 주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좀비처럼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통증 환자들한테요, 오피오이드라고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무조건 처방합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 진통제 처방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가 수면제나 진통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진통제를 원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왜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든 통증을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남발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 의사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없이 진통제를 먹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범죄인들 아니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마약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필라델피아 시장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재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근육과 신경관의 문제인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를 오남용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제가 이분들한테는요 진통제 처방 안 해요. 다만 이제 처음에 치료할 때는 근육통이 오히려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근육을 우리가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2, 3일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근이완제 정도만 처방을 합니다. 특정한 자세가 되면 아프다던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누우면 아프다는 분도 있고 오래 앉아 있으면 또 이제 엉덩이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아픈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아프다는 분이 있어요. 오후가 되면서 좋아지는 분.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땐 괜찮아. 근데 저녁 때 되면서 아파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통증의 그 양상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상이라든가 올 때 어떻게 하고 와야 된다? 아니 뭐 이거는 금식할 필요도 없고 뭐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처음에 치료할 때는 이 근육과 근막이 염증이 있고 뭉쳐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주사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막 무서워하시는 경우 있죠.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은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통증의 고통 속에 살지 않으려면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조금만 넘기면은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치료에 희망을 가지셔야 돼. 과연 그게 좋아지겠느냐라는 어떤 불신. 이분들이 매년 병원을 한두 군데 갔다 온 게 아니잖아. 여기서 이상하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딴 병원 또 가고 또 가고 대학병원 가고. 그거는 의사들이 계속 모르겠다 아니면은 뭐 약을 처방해 주지만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만 좀 불신의 벽을 좀 낮추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다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행복해져서 병원에 나갈 때가 제일 보람된 것 같아요. 꾀병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병명이 없어요. 염증도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아파요. 이런 통증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꼭 내원하셔가지고 그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꼭 좋아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오십시오. 제가 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